실제로 정말 많은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뭐 남을 이렇게 돕고 가족을 돕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정작 그 신 교수님은 정말 많이 바쁘시고 일정도 뭐 강의에 뭐 여러 가지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고 어떻게 본인의 마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요. 어디 가면 늘 그런 질문 합니다. 아,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뭐, 어떻게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겁나게 받습니다. 다행히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아주 좀 꼼꼼하고 세밀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는데, 성장하면서 또 정신과 의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 가서 이제 힐링을 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네. 약간의 융통성이 생겼죠. 아, 못 걸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수용하는 능력이 조금 생겼고요. 둘째는 고맙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보다 늘 더 큰 대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최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도 나름 뭐 괜찮은 정신과 의사라고 불러주셨겠죠.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나름 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나름의 경력을 쌓게 되었고 인정을 받게 됐고 그걸로 고마운 일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참 잘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 직업이나 역할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행복한 일이죠. 네.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받게 되고 그래서 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도 있고 또 제가 가진 무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가족과 종교라든가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많은 걸 통해서 제가 좀 힘들고 지칠 때 도움도 받죠. 사람을 통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사람을 통해서 또 풉니다. 네. 또 뭐 일상도 잘 유지하고 있고 지치고 힘든 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임 박사님이 새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이게 제목 자체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냥 살자. 이게 아주 이 제목만 갖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재밌게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손을 못 놓고 읽었는데요. 정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어떤 인생관, 치유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한번 이 책 내용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한 20년간 늘 하던 강연을 그대로 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깊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쓱 읽을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그냥 살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대충 살자거나 막 살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자는 말은 오히려 열심히 살자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자는 뜻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는 건 안 좋은 건데 그럽니다. 그러면 수용하면 됩니다. 간단한 것이지만요. 때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질질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야 다음 대책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끌려다니면서 포기하면요 집에만 누워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빨리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찾아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그냥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쓸 수 있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10가지 계명을 쭉 풀어서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 이제 기성세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하면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 기성세대 이야기들을 이게 있는 그대로 잘 못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이 사실 유튜브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 이런 거를 좀 우리한테 충고를 주는 게 참 어렵죠. 예, 어렵긴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번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청년들에게 하기 전에 윗세대에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갈등의 출발은 내가 옳다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으면 이 녀석이 틀렸죠. 네. 누가 바뀌어야 돼? 이 녀석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갈등이 출발하는 거죠.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 부모의 문제가 뭔가 하면 들어보면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윗세대의 이야기가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시도할 때 내가 살아보니까 그 길이 아니야. 아들아, 그 길이 아닌 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의 대화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해서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네. 상대가 들으면은 오히려 벽을 쌓게 되고 거부감을 생기죠. 정신과 의사인 저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죠. 그 다음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라고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윗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는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깁니다. 네. 인생이 짧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아니 20대에 이뤄놓은 게 없다고 한숨을 쉬어요. 30대에 대가가 되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죄송합니다. 더럽게 깁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진짜 해야 할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영어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왔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3년 뒤에 또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대요. 왜? 영어가 안 돼가지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 하면서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학원 다녔냐? 영어 공부했냐? 단어 외웠냐? 출발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출발했으면 지금쯤 몇 마디 할 거 아니에요. 네.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그 출발을 지금 해보라는 뜻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나이 60에 바이올린을 배운 선배를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데요. 나이 60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거예요. 왜요?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더래요. 내가 뭘 하면 재밌을까? 그때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석 달을 배웠는데 학교 종이가 안 된답니다.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씩 웃어요. 닥터신 기다려봐. 내가 70이 되면 멋진 곡 한 곡 선물할게. 나는 그때 그분의 눈빛과 표정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하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인생은 깁니다 여러분. 네. 절대로 서둘지 말고 지금 출발해 보십시오. 네. 그게 첫 번째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던지는 화두고, 둘째는 젊은 친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너무 빨리 변화하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죠. 네. 요즘 친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 세대가 받는 스트레스와는 다릅니다. 너무 변화가 빠르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요. 또 미래가 예측이 안 되죠. 우리 때는 뭐 한번 회사 들어가면 평생 직장에다가 뭐 다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네. 10년 뒤에는 저 과장처럼 살겠네. 20년 뒤에는 저 부장처럼 살겠네. 눈에 보였거든요. 안정감은 있었어요.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정감은 없지만 다이나믹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서둘지 말라는 얘기와, 둘째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인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 회사가 과연 나의 장래를 보장하는가? 이 선택이 과연 옳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떤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인디언 부족은 성인이 되는 아이들을 전부 옥수수 밭 앞에 일렬로 세웁니다. 네. 고리 있잖아요. 쫙 세우면 출발하면 여기서 들어가서 저 끝으로 나오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단 가다가 가장 크고 잘 여문 옥수수를 한 개 따서 나오는 게 숙제입니다. 갔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개를 따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후회합니다. 왜? 옆에 놈 보니까 큰 거 땄거든. 아이씨, 내가 안 딸라 그랬는데 줄을 잘못 써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합니다. 여러분, 내가 딴 옥수수가 이 옥수수밭 전체에서 가장 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불행하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죠. 결코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죠. 네, 내가 그걸 할수 있는 수용하고 최선의 선택.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탄하고 원망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출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이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것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자. 네. 마음이 울립니다.